소형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시대의 시작이 열렸다. 이런 말을 좀 화두로 던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거대한 언어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고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서 챗 GPT 같은 또는 바드 같은 애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막대한 서버 비용도 들고 뭐 이것 때문에 좀 몇 번 얘기가 나왔었죠. 오픈 AI가 매출은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걸 빨리 어떻게든 알고리즘을 최적화시켜야 한다라는 게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저희도 한번 그런 걸 다룬 적이 있었죠. 오픈 AI가 이렇게 가다가 내년쯤에는 파산할 수도 있다. 그 이유인 즉슨 서버 비용이 이제 한 유저당 이 한 유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서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전에 나왔던 기사에 의하면, 이제 샘 알트만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하루에 9억 원 정도를 매일 지출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또 몇 달 전 기사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하루에 10억 또는 11억 정도를 매일같이 캐시 버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어서 빨리 이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요맘때쯤에 딱 지금 SLLM, 예전엔 SLLM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지금은 SLM으로 부르는 쪽으로 이제 좀 이 단어가 좀 정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로 부르면서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반증하는 게 지금 허깅 페이스 오픈 리더 보드라고 해서 지금 이 랭귀지 모델들의 어떤 순위를 평가하는 보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제가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보드지만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뭐 구글 검색하시면 쉽게 나오고요. 사이트 여기 우리 생성형 AI 연구소에 들어가셔도 쓴 글의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문제지 중에 가장 유명한 MMLU라는 문제지, 바이오, 메디컬,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수학 문제, 그다음에 대학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지로 몇십 가지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분야별로 점수를 낸 다음에 그거의 평균치 가지고 이제 오답 여부를 가지고서 점수를 매기는 그 점수지가 있는데, 그런 기법들이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문제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지들을 채점을 해서 점수들을 매겨서 평균을 낸 게 바로 이 오픈 리더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게 퀀텀 DPO라는 모델이 1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김성 교수님,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LLM 모델의 아주 대표 스타트업 어스테이지가 솔라라는 모델로 지금 리더보드에서 또 1위를 탈환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한 하루 전에 나왔었나요? 네, 그런 기사가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여기 딱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업스테이지 솔라 모델 10.7B 모델 빌리언 모델이 지금 74.2로 지금 한 3위 정도 했네요. 얼마 전까지 1위였다가 또 다른 모델이 탈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매개 변수의 크기인데 이제 얼마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학습했는가, 그리고 그게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매개 변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모델을 이용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거죠. 이게 용량도 크고 이걸 추론하는데 GPU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학습하는데 GPU도 많이 들어갑니다. GPT 3.5가 학습하고 빌드하는데 한 120억? 13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 학습을 하는데, 그 이후로 LLM 모델들이 대략 한 80억 정도 든다고 하고, 아무튼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7B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갑자기 점수가 굉장히 좋게 이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내리다 보면 7B 모델들이 가끔가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린로드라는 또 어떤 스타트업에서 그린로드 랭귀지 모델인데 7B 모델이 또 점수가 높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거대 모델보다 적은 양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모델이 훨씬 더 가볍고, 이걸 사용자의 서비스하는데도 비용도 적게 들겠지요. 지금 보시면 7B 모델들이 거진 다 여기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스트랄 모델의 또 한 번 개선판인 믹스트랄 모델도 여기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아마 그 7B 모델들이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파인 튜닝이 되겠죠. 모델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점수의 상위권에 등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중에서도 앞에 이제 8X라고
붙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마도 8가지의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애들을 8명을 붙여놓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GPT-4가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이전까지는 그냥 방대한 양을 한 번에 학습을 해서 거대한 애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무겁고 이제 GPU도 너무 많이 드는데 이제 아주 작은 단위에 이제 하나가 하나의 전문 지식을 갖게 만들어서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전문가들을 다시 믹스했더니 그게 훨씬 성능이 좋더라 해서 그게 GPT-4가 이제 MOE라고 하는 Mixture of Experts라는 모델 아키텍처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 이 미스트랄의 개선 버전인 믹스트랄 8X7B 모델이 이제 그런 모델을 따르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그게 지금 SLM의 시작일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복잡한 얘기들을 했지만 LLM을 소비하는 이제 저 같은 입장 또는 이제 또 다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었든 그냥 똑똑하고 잘 나오는 거를 그냥 빨리 썼으면 좋겠다 뿐이지 지금 누가 1등 하는지 그냥 나는 1등 하는 모델을 쓰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한다면 나는 일을 더 현명하게 하고 싶은 것 뿐이니까 어서 빨리 어떤 모델이 딱 이 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은 언제나 좋은 서비스 모델을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 미스트랄 7 모델이 지금 그 외에 지금까지 좋다고 했던 여러 가지 모델들보다 성능이 우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MLLU라고 하는 문제지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추론 성능,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수학적인 부분, 다른 코드 부분에서도 월등히 점수가 높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형 모델 중에서는 미스트랄 모델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주목받고 있는가 보면은 지금 이 소형 랭귀지 모델들을 다 스마트폰에 탑재하려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부에서는 on-device AI라고 부르고 있는데 애플은 최근에 iOS 17.2 버전을 릴리즈하면서 거기에 저널이라고 하는 기본 앱이 탑재가 됐는데 이제 한글판에서는 일기라고 앱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 일기 앱을 통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시작을 알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기라는 앱을 딱 실행시켜 보면 내가 오늘 있었던 어떤 이벤트가 요약이 돼서 일기를 기본적으로 짤막하게는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내가 이제 클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실 근처에서 있었던 일들 해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게 되고 제가 그걸 딱 클릭을 하면은 이미 그게 일종의 좀 채워져 있더라고요. 주말에 집 근처에서 있었던 일들 해가지고 이 뭉텅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만 하면은 글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사진을 추가하거나 글을 덧대서 일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일기를 쓸 때 이제 애플이 수집한 정보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GPS 정보, 사진 정보, 사진 속에 등장했던 사람, 그리고 내 캘린더에 입력돼 있던 이벤트들,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텍스트를 생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것들을 거대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삼성은 최근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아예 딱 대놓고 얘기를 했죠. 가우스를 통해서 이제 삼성 제품군들이 갖고 있는 갤럭시 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노트북에 이 가우스를 탑재하겠다라고 했고 최근 기사에는 벌써 갤럭시 노트북에는 가우스가 탑재된 채로 출시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기사상으로는 S24에 탑재한다라고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탑재를 시켜서 이제 뭘 하겠다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아직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GPT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이 얼마 전에 제미니를 발표하면서 또 제미니 나노까지 얘기를 했죠. 구글 픽셀 8 프로에다가 이 제미니 나노를 그대로 탑재를 할 것이다 라고 공표를 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별도의 이제 온라인 접속 없이도 그냥 스마트폰 자체에서 이 스마트폰이 그동안 수집된 정보들 사진 정보, 통화 목록
뭐 이 캘린더에 적혀 있는 것, 내 메모장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추론을 해서 이 주인에게, 스마트폰 주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보면은 당연히 스마트폰 다음은 자동차에 탑재가 될 것이고 또 TV에도 탑재가 되고 뭐 세탁기에 탑재가 되고 이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기기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소형화돼서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확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탑재를 시키는 이유 중에는 이 기업들은 이제 광고를 하겠죠. 바뀌게 될 삶을 광고로 보여주고 CF로 보여주고, 소비자들은 이제 기기를 교체할 명목등이 생기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될 삶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이제 AI 칩셋들을 더 팔 수 있고 그만큼 또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할 테니까 또 메모리도 팔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그 거대 공룡 기업들의 이제 이런 하드웨어까지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게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코어라고 부르나요? 인텔에서는 지금 CPU에다가 AI용 칩셋 프로세서를 탑재해가지고 지금 이미 얼마 전에 그 노트북도 벌써 나왔더라고요. AI 전용 칩셋이 탑재된,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에 스몰 라지 랭귀지 모델이 탑재가 되면 이제 별도 인터넷 접속이 없이도 이제 이 기기 내에서 온 디바이스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매개 변수가 뭐 300억 개냐 70억 개냐 이거 가지고 기준점들이 나눠지고 있는데 아직 누구도 이거를 기준점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 지금 통념상 대략 30B 모델들이 좀 대세를 이뤘었고 30B에서 34 빌리언 모델들이 대세를 이뤘었고, 지금 현재는 7 빌리언 모델이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에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대략 기준으로는 이제 100억 개 미만이면은 스몰 랭귀지 모델로 부른다라고 이제 그 정도의 기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은 모델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대한 양의 모델을 학습했을 때는 이제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넣었고 누가 더 많은 GPU 자원을 부어서 이제 거의 자금 싸움이었죠. 근데 이 소형 모델로 가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대략 뭐 8대의 PC 또는 뭐 한 3대의 PC로 며칠만 돌리면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몇 시간만 돌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인 튜닝의 어떤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는 좀 더 스마트하게 이 모델을 설계해서 파인 튜닝을 해내냐가 어쩌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1등이 오늘의 1등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방금 보셨다시피 여러 회사들이 지금 눈에 보였지만 이런 회사 기억도 안 나고 사실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챗GPT-4 이 정도만 쓰고 있고, 그나마 기억나는 건 라마2 정도 기억나고, 그다음에 뭐 유명한 회사들이 내놨던 거 뭐 알리바바의 Q1,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스타트업 미스트랄 모델, 그리고 아랍미레이트에서 만든 펠콘, 이 정도가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쪽 업계는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소형 언어 모델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스트랄 모델, 7 빌리언 모델이 왜 중요한지, 왜 점수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이거를 여러분들 PC에서 설치해서 지금 돌려볼 수 있는 좀 쉬운 걸 버전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니님이 조금 더 이제 전문가적인 버전, 개발자 버전을 보여드릴 것이고, 물론 지니님의 버전도 굉장히 쉽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거는 lmstudio.a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lmstudio.ai에 들어가시면 각 OS 플랫폼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제가 이미 띄워놓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LM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유명한 모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모델이 이 PC에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랄 7 빌리언 모델 0.2 버전, 이게 또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받아서 이미 설치를 해뒀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여기 왼쪽 사이드바에 챗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이제 드롭다운 박스가 있는데 여기서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미스트랄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미스트랄 모델 선택했고 모델 파일이 지금 보니까 한 4기가 정도 되더라고요. 네, 4기가 정도 되죠. 요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프리셋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뭐 디폴트로 해놔도 되고 뭐 여기에 이제 미스트랄 인스트럭션에 조금 더 뭔가 세팅들을 최적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이거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챗GPT에 질문을 남기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남기시면 뭐 한글로 남겨도 답변을 잘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형 PC 버전의 미스트랄 7빌리언 모델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한글로 또 해달라고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그 오픈 리더보드에서 가끔 보다 보면 개인 이름으로 올라오는 모델이 상위권에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개인이 GPU 장비 몇 개 갖고 있으신 분이 이렇게 파인 튜닝을 통해서 뭔가 다른 공룡 기업들이 올린 것보다 더 성능을 더 좋게 해가지고 역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개인 PC에서 돌리다 보니까 추론을 하다가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남겼던 것 중에 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도 남겨봤는데 뭐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학습된 시점은 좀 옛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질문을 했을 때는 옛날 질문이 나왔고 제가 요즘에 GPT를 테스트할 때 그 LLM들 또는 스몰 LM, SLM을 테스트할 때 주로 요즘에 넣어보고 있는 건데 선교사와 식인종 문제 있잖아요. 이제 뭐 약간 IQ 테스트랄까요? 요즘에는 초등학생 수학 문제에도 이게 나오던데 이제 3명의 선교사와 3명의 식인종이 이쪽 강 한쪽 편에 있고 배에는 2명만 탈 수 있고 이 배를 타고 반대쪽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라도 식인종의 수가 선교사 수보다 많으면 선교사가 잡아먹힌다. 이제 이 정도의 조건을 줬고요. 과연 잡아먹히지 않고 몇 회 만에 가장 최적화된 횟수만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난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구글 바드를 통해서 이제 제미니 프로를 테스트 해보려고 사실 이거를 넣어봤고, 이제 GPT-4, 그 다음에 당연히 빙 버전의 그 고도화된 정교 버전, 그 다음에 클로드2, 그 외에 이제 지금 이거 믹스트랄 모델, 이런 거 넣어봤는데, 좀 다들 이제 엉터리 답변을 지금 내고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좀 논리적이거나 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구나, 순차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0B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GPT-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미터 개수가 조단위다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1000억 개가 안 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 이런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이걸 들고 다니게 됐을 때,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온라인으로 챗GPT를 우리가 호출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과연 아예 인터넷 환경 없이도 이 스마트폰에서 돈다.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날개를 한번 펼쳐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 뾰족한 뭐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서도 또 새로운 뭐 라이프, 새로운 삶,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었나요? 네네. 저도 LLM 모델들을 초기에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이때까지 나오는 모델들이 사양을 너무 많이 타고 개인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좋거나 아니면 뭐 다른 클라우드에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서 접근성이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개발자들도 이런 모델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 스몰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휴대폰이나 곧도 아니죠. 벌써부터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모델을 휴대폰에 넣어서 이렇게 언어 모델 자체를 휴대폰에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대가 되는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희님께서 또 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이어서 바로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천천히 네. 직접 바로 시연해보면서 제로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